자요, 저 무주물 선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전국에 로스쿨이 23개가 있거든요. 그 로스쿨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 이제 계약을 한다고. 거기서 빨리 지금 강의를 해야 되니 지금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어떻게 내고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시험이 이제 좀 있으면 시험 지금 쳤을 것 같은데요. 내년 이제 또 시즌이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이제 또 강의를 해야 돼요.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하죠. 하다가 말죠, 이 사람들. 우리 뭐 항상 대학 강의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울대에서부터 부산대, 제주대까지 해가지고 23개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루에 한 6시간씩 이렇게 특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도대체 나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요, 지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물 선점이요. 자, 우리가 무주물이라는 게 뭐죠? 무주물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거죠. 산토끼라고 생각합니다. 산토끼. 산토끼는 뭐가 있죠?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은 언제나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의 부동산은요, 여기서 뭐가 된다고 볼 수 없느냐? 무주의 부동산은요, 절대로 있잖아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무주 부동산 무조건 국유예요. 그럼 동산은요, 동산은 선점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 먼저 점유한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먼저 잡는 사람. 그래서 원시취득,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시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동산이라 해서 무조건 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뭐냐?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 이게 뭐가 있죠? 이런 예를 들어서 거래청자죠? 거래청자를 여러분 주었다고 해봐. 그래서 국가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 보상금만 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이것은 모든 동산은 언제나 선점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선점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거래청자 동산일 때는 학술이나 기회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은 국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선점인데 예외적으로 선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주물 선점을 하면 주인이 없죠. 그러니까 봐봐요,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자주 점유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유실물이죠. 그럼 유실물이란 뭐예요?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나의 점유를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학원에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집에 갈 때요, 깜빡 잊고 우산을 놓고 가는 경우 있죠. 그것을 내가 일부러 놓고 갔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소유권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를 뭐라 한다? 유실물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유실물은 먼저 습득을 해야 돼. 습득 점유를 해야 되죠.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하죠? 아, 나 우산 놓고 왔는데 그 우산 좀 어떻게 좀 보관 좀 해주세요. 해,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주 점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습득해서 그걸 신고하고 몇 개월이요? 6개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매장물은요, 몇 년이요? 1년이요. 둘 다 1년이었는데요. 유실물은 6개월로 바뀐 거예요. 아직 우리 시험만 안 나왔어. 우리 시험에만. 다른 시험에 다 나왔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유하고 육하고 비스무리하잖아요. 유실물은 6이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매장물은 몇 년이다? 1년. 둘 다 1년이었다니까요. 근데 유실물만 6개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유실물 보관소 알아요? 여러분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다가 가방 놓고 내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유실물 보관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요, 매장물은 뭐냐면 아주 오래된 집이나 고택에 있는 데 보면 천장을 뜯었더니 거기에서요, 아주 오래된 옛날 책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다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요,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소유의 의사는 필요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남의 물건 있죠.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토지에서 매장물이 발견되잖아요. 남의 땅에서. 그럼 발견자하고 소유자가 반반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만약에 갑이 내가 매장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부를 고용했어. 인부를 고용해가지고요, 갑이요, 그것을 매장물을 발견했어. 그럼 내 거죠. 갑의 거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내 친구가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요, 우리 집 마당을 보더니 야, 여기 이상하다고 자기 혼자 곡괭이로 뭘 파는 거예요. 파더니 거기서 금괴를 발견했어. 그런 경우는 발견자하고 집주인하고 얼마씩이요? 반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반반으로 나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합이죠. 이것도 여러분요, 시험에 잘 나와요. 부합도. 그래서 이 부합은 시험에 다룬다보다는 여기저기에 다 들쑤시고 다녀. 물권하고 채권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첨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첨부는 원시 취득이죠. 그럼 이것은 임의규정이죠.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는데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러면 이렇게 봐봐. 여기 제3자 보호의 문제하고 분리복구를 금지하죠. 알겠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 한다?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이것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 왜요? 원래 물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잖아요. 물권법은 원래요. 그럼 여기 임의규정이 있죠. 임의규정은 소유권을 누구한테 할 것인지, 손실 보상, 보상은요 돈이죠. 돈이니까 이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임의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임의규정이다.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임의규정. 원래 물권법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인데,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죠. 알겠죠? 임의규정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걸 봐봐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첨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혼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먼저 가공은 잠깐 설명할까요? 가공은요, 타인의 동산에, 남의 동산에요 가공을 해. 가공을 한다는 것은 여기 봐봐. 이게 여러분요, 이런 것들 봐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들이 바로 뭐야? 다 가공이잖아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남의 동산에다 뭘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을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원래는 재료주예요. 누가 재료를 댔는가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수급인이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어? 재료를 누가 댔느냐? 수급인이 누구예요? 공사업자, 건축업자가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죠. 그것은 재료주 원칙상 수급인이 원시 취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 봐봐, 여기다 써요. 만약에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누구 거다? 도급인 소유가 돼. 도급인 소유. 도급인이 원시 취득을 해. 원래는 누구 건데?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는데 도급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럼 도급인이 소유자가 돼. 여기는요, 채무자의 재료와 노력이죠. 채무자. 방금 우리가 말했죠. 재료를 누가 됐느냐? 그건 채무자 것이 돼. 채무자가 원시 취득을 해. 그런데 봐봐요. 건축 허가는 채권자 이름으로 했죠. 건축 허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가공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재료를 누가 됐는가. 재료를 누가 됐다? 채무자가 됐죠. 그래서 채무자가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혼화라고 하는 것을 받아. 혼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혼화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섞이죠. 그럼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걸 혼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부합은 부동산 애의 부합이 있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동산 간의 부합을 봐봐요. 자요, 주하고 종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18K 반지가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있어. 다이아몬드. 알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하면 어떻게 되죠? 반지 이렇게 되죠? 18K 이렇게 되죠? 이거 18K요, 링이에요, 링. 그럼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 이 반지를 금반지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죠? 그래, 이게 주고 이게 종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 링도 다 가져가고, 링이 18K가 만약 30만 원이다? 그럼 30만 원만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와 종을 구별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와 종이 구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18K하고 14K하고 18K 10돈하고 14K 15돈하고 섞였어. 그러면요, 구별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부합 당시예요. 현재 가격 그러면 안 돼. 부합 당시. 현재 가격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 언제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요? 부합 당시예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해. 부합 당시.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는 지금 동산간이죠. 동산간은 주종이냐 주된 동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부동산 애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애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부동산 애의 부합, 이거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뭐죠? 지금요, 갑의 건물이죠. 갑의 건물에 을이 중축을 했죠. 이 중축한 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그럼 지금 뭐요? 지금 벽에 지금 뭐가 있죠? TV가 있죠. 여러분 봐봐, 우리 학원에 지금 TV 있죠.
이 우리가 이 건물이 되려면 TV가 반드시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건물하고 TV는 서로가 별개다 이 말이죠. 그걸 독립성이 있다고 그래. 독립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합이 아니고 우리가 건물이 되려면 반드시 TV가 벽에 걸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TV는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TV는요, 이것은 TV는요 별도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말은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물건의 일부가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다? 그럼 건물의 일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벽에 있죠,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어요. 벽지가. 그럼 이런 벽에 벽지 봐봐. 이 벽에 좀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지금 무슨 벽지냐면 뭐죠? 그 불에 타지 않는 벽지 있죠. 알죠? 방염 벽지거든요. 그러면 이 방염 벽지가 이렇게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죠, 건물에. 그럼 건물에 벽지가 발라있으면 이것은 벽지는요 어때요? 건물에다 벽지 발라놓고 벽지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독립성이 없다고 그래. 그것을 부합됐다고 그래. 그럼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에다가 페인트를 발랐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벽에다가 페인트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 페인트 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벽에다가 벽지를 바르면 어때요? 뗄 수는 있죠. 그럼 다 찢어지죠. 찢어지니까 그것을 다른 방에 가서 벽지를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부합이라는 것은 뭐다? 부합이라는 것은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것, 분리 복구가 안 되는 것, 이것을 부합이라고 그래. 자, 그것은요 구성 부분이다. 이런 구성 부분이란 말은 뭐다? 그것은 물건의 일부다 이 말이죠. 그 물건의 일부란 말은 뭐예요? 자, 봐봐. 벽지는 벽의 일부죠.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가 방염 벽지가 발라져 있죠. 그럼 내가요 저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벽이라고 해야지. 저걸요 방염 벽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방염 벽지를 뭐가 방염 벽지예요? 아직 바르기 전에 돌돌돌 이렇게 말아져 있죠. 그것을 벽지라고 하는 거지. 저게 벽에 딱 붙으면 저건 그냥 벽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벽지는 벽의 일부단 말이죠. 벽의 구성부분이다 이 말이죠. 분리 복구하면 안 된다, 이제 떼면 안 된다 말이야.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부분이 아니다, 물건의 일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다. 여기는 독립성이 아니다, 부합이다, 구성부분이다, 물건의 일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벽지만 봐봐. 벽에다가 벽지를 발라놓고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내가요 어제 우리 집에요 전부 올 도배를 했어. 도배를 하고 오늘 지금 집을 팔아. 내가 집 팔면서 어제 벽지 있으니까 벽지를 어제 내가 다 발랐으니 벽지 값은 따로 달라고.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그것은 벽지만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비용의 문제이고 이것은 부속물의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 봐봐요. 판례가 이러면 뭐라 했냐 판례가? 우리가 이러면요 건물을 중축을 하잖아요. 옥상에다가 중축하죠. 판례가 중축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어. 다른 말로 뭐다? 이것은 부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축을 하잖아요. 그럼 부합이라고 그래.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냐? 그럼 여기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뭘 보고 있냐면 지금요 여기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돼 있죠. 이런 방금 부합이란 게 뭐예요? 부합은 벽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이 뭐죠? 건물이죠. 건물에 벽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벽지는 따로 사고 팔고 할 수 없고 건물을 팔 때 벽지도 같이 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은 그럼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벽에 지금 뭐가 있어요? 벽에 벽지가 있죠. 이 벽지를 발랐는데 이 벽지를 바른 건 독립성이 없고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판례가 또 뭐라 했냐? 2층에다가 중축을 했어. 2층에다 중축, 옥상에다 중축을 했어. 중축 부분은 독립성이 없이 부합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옥상, 옥탑은요, 옥상, 옥탑방은요, 이 1층의 일부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독립성이 있다고 해봐. 이게 만약에 30평이다. 이게 만약에 60평이다 해봐. 그건 등기부가 두 개겠지. 따로따로니까. 그런데 독립성이 없으면은 이게 30평이고 이게 60평이어도 우리가 등기할 때는 몇 평으로 등기한다? 90평으로 등기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건물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부합이라는 것을 이거 보시면 여기요 권원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죠.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해버려. 토지에 부합한단 말은 토지하고는 독립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면 땅을 팔면 모두 같이 판다?
나무도 같이 판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토지에 부합됐다. 토지를 뭐라 한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나무는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수목은 부동산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기는요,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농사를 짓죠. 농사, 배추나 무를 심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이다 이 말이죠. 토지와는 독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죠. 내가 남의 땅에다가 배추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배추는 누구 거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 거. 땅은 누구 것이고 갑의 것이고, 배추는 누구 것이고 의뢰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농사를 지면 그 농작물은 경작하는 사람의 소유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따로 농작물 따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 땅은 누구 것이고 갑의 땅이고, 여기 배추는 누구 것이고 의뢰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추는 토지에 뭐 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농작물은요,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봐봐요. 여러분요, 저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브루나이 왕국, 브루나이 왕국이 있죠. 그 왕국은 왕궁 자체가요, 금으로 돼 있대요. 금으로. 왕궁 자체가. 그러니까요, 거기는요, 여기 있는 시멘트 벽돌이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전부 다 금으로 페인트를 만들어서 칠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요, 부합물의 가액이, 부합물이 뭐죠? 페인트 가액이게요, 건물, 왕궁 건물 가액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페인트는 누구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부합이냐 아니냐는 것은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진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구성 부분이냐 아니냐, 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왕궁에, 브루나이 왕궁이에요, 이 건물보다 몇 바퀴다 칠한 페인트 값이 훨씬 더 비싸더라도 페인트는 건물에 뭐가 된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우리 중축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중축 부분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축 부분은 뭐다? 여기 봐봐.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사고팔고 할 수 없죠? 그럼 이건 비용의 문제, 돈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벽지요, 지물포 사장이요, 벽에다가 벽지를 발랐죠. 지물포 사장이 벽에다 벽지 발랐죠. 그럼 벽지 바르고 난 다음에 지물포 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 벽지 내 거예요 그래요?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달라고 하죠. 왜요? 벽지는 벽에다 딱 벽지를 발라버리면 이제는 지물포 사장은 벽지를 떼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벽지를 벽에 바른과 동시에 벽지는 건물의 일부가 돼버려. 그러니까요,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벽에다 발랐으니 돈 달라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을 때는 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축한 부분은 원래 판례가 말했죠. 아까 중축한 부분은 부합이다, 독립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를 청구한다?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비용의 문제다. 이것은 나중에요, 우리가 임대차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합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요, 뭘 보냐면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을 봐. 여러분요,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점유취득시하고 더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공동 소유라는 것을 딱 이해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동 소유는 뭐냐면 공유하고 합의하고 총유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는 뭐냐면 상속재산. 이런 봐봐요. 아버지가 사망하죠? 그럼 자식이 3명이죠? 아버지가 돈이 3억을 남겨놨죠? 그럼 각자가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1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상속재산 자기 몫이 있죠? 이것을 지분을 자기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분은 뭐하고 똑같다? 소유권하고 똑같아. 소유권하고 똑같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동의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 있잖아요. 우리 땅 이거 우리가 아버지한테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니까 우리 이거 끝까지 팔지 말고 자식들한테, 후손들한테 넘겨주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필요 없어, 돈 없으면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 지분은 다른 사람의 동의 필요 없이 무조건 처분하고, 만약에 봐봐,
처분을 금지하기로 방금 약속했잖아요. 절대 팔지 말자. 그건 무조건 무효니까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합의는 뭐죠? 합의는 여러분 여자들 계모임 하죠. 계모임. 손번께 계모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사업. 이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죠. 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을 뭐라 한다?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알겠죠? 그럼 두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걸 조합이라고 그래. 알겠죠? 조합은 농협협동조합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조합계약이라고 그래. 거기도 내 몫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똑같이 몫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공유는 각자가 따로따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계모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요 5명이서 계모임을 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요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요 제일 뭐냐 학폭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나쁜 애인데요 가해자인데요 걔가요 우리 5명이 이제 성인이 돼가서 모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여기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자기 멋대로 못 들어와.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자기 집은 이 사람은 우리가 계모임이라든가 공동으로 사업하려면 일단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걸 공동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단체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지분 처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는요 상속 재산을 내 멋대로 처분해. 그런데 계모임이라든가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은요 내 멋대로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멋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총유는 뭐죠? 총유? 총유는요 종중이라든가 교회죠. 종중이라든가 교회.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교회? 아무도 없어? 아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오 참 대단해요. 알죠? 여러분 교회 가면 뭐를 하죠? 헌금 내죠. 헌금. 헌금은 아무리 많이 내도요 내가 교회에 그만두죠? 그럼 교회에서 벽돌 한 자리라도 들고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냐? 교회는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지 마.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가져나와. 알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한다?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서 왜? 내 몫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교회 헌법에 딱 나와 있어. 교회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그걸 정관이나 규약이라고 그래. 알겠죠? 또 만약에 교회 재산을 처분하죠. 교회 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로 해야 돼. 사원총회란 말이 뭐죠? 교인들 총회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것은 뭐죠? 우리가 총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몫이 없어. 내 몫이.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 내 몫이 없단 말이야 따로. 알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만약에 이걸 처분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회 재산을 등기하고 싶어. 등기나 교회가 소송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든지 자기 몫이 없으니까 교회 이름으로 하든지 누가요? 대표자가. 누가? 대표자가 이렇게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가 전원의 이름으로 하든지 교회 단체 이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 소송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목사 이름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가 교인들 전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뭐가 없으니까? 자기 몫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 다시. 우리가요 이 공동 소유를 공부하려면 이건 약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이런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봐봐요. 공유 그러면 상속재산, 합유 그러면 조합은 공동으로 사업하는 거, 총유 그러면 교회나 종종 이렇게. 그냥 이런 봐봐요. 이제 갑하고 을하고 병이 땅을 사. 갑하고 을하고 병이요 땅을 사는데요. 땅을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땅 사서 그냥 땅 사서 세 사람이. 그럼 뭐라 한다? 그걸 공유라고 그래. 그냥 사서 아무 관계 없으니까. 알겠죠?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서 그걸 뭐라고 그래? 사업을 하려고 땅 사서 그걸 뭐라고 그래? 합의라고 그래. 알겠죠? 종산이 뭐죠? 종산이라는 것은 종종묘소로 쓰기에 땅을 사서 그걸 뭐라고 그래? 총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종종이죠. 종종.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어떻게 샀냐? 여러 사람이, 세 사람이 땅을 어떻게 샀냐 이 말이죠. 종종묘소로 쓰기 위해서 총유. 그냥 땅 샀어. 그럼 뭐다? 공유.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서 계모임이다. 그러면 조합이다. 그러면서 합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합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총유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것을 감각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 보죠.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안 봐도 되고요. 여기요. 합의로 뭐냐? 동업. 이 말이 중요해요. 동업. 아까 말했죠? 공동으로 사업한다. 그럼 무조건 뭐다? 그건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는요, 자기 몫이 있어 없어? 자기 지분이 있어 없어? 지분 자기 몫이 있어. 자기 몫이 있는데 공동으로 동업하는데 자기 멋대로요. 봐봐. 우리 둘이 동업하다가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몫을요, 자기 지분을 남한테 팔아버려. 그러면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마음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사업하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지분을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멋대로 처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기부에 합유자 이름을 모두 기재해. 그런데요, 뭐는 기재하지 않는다? 써. 지분 등기는 하지 않아요.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합유자 이름을 등기해야 돼. 지분 등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합유라고 기재를 해야 돼. 합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조합원의 지위는 약정이 없으면 상속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업하다가 있잖아요. 일방이 사망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것은 돈으로 계산해서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은 우리 아들이 사업을,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상속을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합의가 약정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는데 없으면 상속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을 내가 포기하고 싶어. 지분을 포기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균분하게 귀속되는데 그건 등기를 해야 돼. 왜요? 합유 지분의 포기를 뭐라고 한다? 거기다 써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된다?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죠. 등기. 그래서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로서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것은요, 여기 있죠. 이것은요, 공유하고 합유는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합유가 똑같아. 합유가 동일해. 왜요? 공유하고 동일하니까 좀 이따 우리가 공유해서 공부하면 돼. 왜 그러느냐? 왜 동일하냐? 둘 다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동일해.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뭐를 보냐? 자, 총류 한번 봐. 총류에서는요, 우리가 총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 교회에서요, 교인의 일부가 탈퇴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봐봐. 여기 교회 있죠? 교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이 교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교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세 사람이 탈퇴를 했어. 탈퇴. 아까 말했죠? 탈퇴를 해도 교회는 자기 몫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탈퇴하면 이 사람 끝나는 것이고, 그럼 이 교회 재산은요, 이걸 남아있는 사람을 뭐라 잔존교인이라고 그래. 이 사람들의 총류다 이 말이죠. 자기 몫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총류란 말은.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봐봐요. 이 교회가 순복음 교단이에요. 순복음 교단인데 이것이요, 장로 교단으로 바꾸고 싶어. 순복음 교회를 장로교 교회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구성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를 보는 것이냐? 여기서요, 공유 지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 공유 지분. 자, 봐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공유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자, 이거 보면 우리는요, 일물일권이에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토지는 지금 한 개잖아요. 토지는 지금 한 개죠? 한 개인데 지금 뭐예요? 소유자는 가불병 세 사람이죠. 그러면 일물일권이니까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이 마치 몇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분이라고 하는 것, 지분이라는 것을 다 더해봐. 지분이라는 것을 다 더하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우리는 사람이 3명이지, 아까 말했죠? 사람이 한 사람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가 하나. 일물일권. 권리가 하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지분을 다 더하면은
다 더하면 몇 개가 된다? 한 개의 소유권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소유권은 몇 개밖에 안 돼요? 한 개죠. 이것을 일물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요. 하나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씩 쪼개져 있잖아요. 쪼갰다? 그건 나눈다 이 말이죠. 양으로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분량적이라고 그래. 그것의 한 조각, 그걸 3분의 1이라고 그래. 그것을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하나인데 이것을 3분의 1씩 쪼갰다 이 말이죠. 그 3분의 1씩 쪼갠 것의 하나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지분의 합계가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은 무효가 돼요. 우리는 무조건 지분의 합계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것은 1이 돼야 돼. 1. 그런데요,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 말은 3분의 4다 이 말이죠. 3분의 4. 그럼 3분의 4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1.333 이거잖아요. 알았죠? 그럼 1이 넘어버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분자를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분자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고. 1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1이 넘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크면 무조건 그건 무효가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 지분이라는 게 뭐냐? 지분은 뭐가 지분이에요? 하나의 소유권이 3분의 1씩 쪼개져 있는 한 조각을 지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지분을 설명을 해요. 지분. 자, 그럼 지분은 뭐예요? 먼저 우리가요, 공유할 때는 어떻게 하냐? 봐봐. 그러면 공유할 때는 이렇게. 등기부가 이렇게 됐어. 등기부가 세 사람이 값을, 아까 지분이 각각 얼마씩 했죠? 3분의 1씩 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등기할 때 공유자, 값. 그 다음에 지분 3분의 1, 그 다음에 지분 3분의 1, 지분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공유의 등기라고 그래. 갑을병.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지분의 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의 등기와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등기? 공유의 등기, 지분의 등기. 그런데 만약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런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유를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등기하러 가잖아요. 등기부 신청할 때 자기 지분이 얼마인가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등기 신청이 받아져. 세 사람인데 지분이 안 돼 있죠. 지분이 표시가 안 됐죠. 그럼 등기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보면은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나 의미가 있다. 동산에서나 의미가 있고 부동산은 의미가 별로 없어. 왜 부동산은 의미가 없다? 부동산은 처음부터 등기를 신청할 때는 뭐부터 등기하고 뭐부터 하고 와야 돼? 지분이 얼마인가를 적어와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실제 지분하고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가 있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갑이 3분의 2인데 갑이 3분의 1로 등기가 잘못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으로 가. 근데 아까 말했죠. 제3자는 항상 뭐만 쳐다본다? 제3자는 항상 뭘만 쳐다봐? 등기부만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부로 가는 것이고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공유물 분할은 누구하고 하는 거죠? 제3자하고 분할해요? 공유자들끼리 분할해요? 공유자들끼리, 그러니까 실제 지분으로 분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지분을 사고 싶어. 그런데 을은 실제가 3분의 1이고 등기는 3분의 2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산 꼴이 된다?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아까 말했죠. 제3자는 항상 뭘 쳐다본다? 등기부를 쳐다보니까 3분의 2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분의 2. 3분의 2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분의 비율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해. 그런데 이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사버릴 수 있어. 그걸 지분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같이요, 우리 10사람이 같이 이 학원을 운영한다고 해서 공동으로 뭐죠? 학원을 운영 그러면 안 되겠네. 이 학원만한 땅을요 샀단 말이죠. 10살 5명이 10명이서. 그런데요, 뭐 여기서 뭐 세금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한 사람당 10만 원씩 나왔는데 매달이요. 한 사람이 1년 이상 관리비를 안 내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사버릴 수 있어요. 현재 시가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말한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몇 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1년 이상. 봐봐.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그럼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분의 탄력성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하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뭘 한다? 귀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상속 포기 아니에요. 상속 포기가 아니고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 알겠죠? 그럴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공유관계 봐봐요. 그럼 공유관계는 뭐죠? 공유관계는 봐봐. 말 자체가 달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여기를 봐봐. 여기는 지금 뭐죠? 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죠. 지분. 여기는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유관계라고 되어 있죠. 이때 공유관계는 뭐에 관한 것이냐? 여기요. 그냥 공유관계가 아니고 공유물, 물건, 공유물에 관한 공유관계를 얘기해요. 공유물. 알겠죠? 그럼 공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때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에.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그러면 봐봐요. 여기 차 한 대 샀어. 차를 한 대 샀어. 가방을 하고 둘이요. 1,500만 원씩 내가지고 3,000만 원짜리 차를 샀단 말이죠. 3,000만 원짜리. 그럼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 두 사람이 차를 샀잖아요.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하냐고. 여기를 칼로 썰어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사용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물 전부를, 이 차 전부를 운전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분의 비율로. 그럼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니까 몇 시간씩? 12시간씩 나눠서 차를 타고 다녀야죠. 이걸 지분의 비율이라고 그래. 차 전부를 타고 다녀야죠. 1년이면 어떻게 하죠? 1년이면 6개월씩. 1년이면 6개월씩 타고 다녀야죠. 이해됐나요 지금? 그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관리 행위하고 여기 보존 행위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이 두 가지만. 자, 보존한다는 것은 뭐냐? 봐봐. 뭐를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해. 누굴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 말이죠. 그때 그것을 보존이라고 그래. 여기 봐봐요.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해. 그건 보존이 아니에요.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이 아니에요. 뭐가 보존이다?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해.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그래. 여기 지분을 주장하는 것, 그건 보존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는 공유물이고 물건이고 이건 지분이잖아. 말이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은 등기가 무효일 때가 있고 불법 점유일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불법 점유.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는 말소를 하고 불법 점유는 뭐라고? 반환을 청구해야지. 누가요? 각자가 전부의 반환 청구, 말소 청구. 그러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효인 등기하고 불법 점유. 알겠죠?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보존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관리죠? 관리행위. 그럼 관리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야? 관리행위요? 여기 먼저 처분 변경 볼까요? 여기 봐봐. 공유 대지 위에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해. 갑하고 을하고 병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그럼 이런 뭐라 하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버려.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공유하고 있는데 신축을 해버리면 이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니까요. 몇 번 얘기했죠 아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대지를 점유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갑을 병이 공유하는데 여기다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 그러면 갑은 을의 동의만 받아서 신축하면 안 돼.
누구의 동의까지 받아야 돼? 병의 동의까지 받아서 신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하고 이것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공유물 있죠. 봐봐. 공유물 갑하고 을하고 이 땅을 샀어. 공유물을. 그래서 둘이 3분의 1, 3분의 2로 나눴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나눴어. 그럼 땅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두 개로 바뀌어졌죠. 이것을 뭐란다? 처분했다, 변경했다고 얘기해. 이런 경우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 알겠죠?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 여기 봐봐요.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라도 신축해. 그럼 돼, 안 돼? 과반수의 지분이라고 그랬어? 전원의 동의라고 그랬어?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해서 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하죠? 그러면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 돼. 불법 건물이니까 뭐를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철거. 불법 건물에서 철거해야 돼. 이것은 법적 이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죠? 법적 이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이에요. 뭐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됐나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는 지금 관리행위죠? 그럼 관리는 뭐예요?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예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지분의 과반수라고.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고. 지분의 과반수라고. 됐나요? 여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임대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하는 거. 이러면요,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지분이 있어도 과반수가 안 되면 임대를 줄 수 없고 점유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요즘 뭐가 문제냐? 부부가 공동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5대5로 등기하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 5대5로 등기하면 2분의 1이죠.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10부터 여기 0이 있죠. 0. 그러면 5죠. 5는 뭐냐?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을 뭐라냐? 반수라고 그래. 반수. 그러니까 반수는 안 돼. 뭐가 돼야 돼? 과반수가 돼야 돼. 반수는 뭐죠? 5를 초과해요. 초과. 그럼 6부터 6을 뭐란다? 반수를 5분의 1을 5가 반수죠? 반수를 초과했다며 초과. 그러니까 이걸 과반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6부터 과반수죠. 그러니까 51%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공동으로 공유해서 등기하더라도 집에서 있는 와이프한테 51을 주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은 49가 돼야 돼. 그래야지 51%가 된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임대, 집 월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5대5다. 그럼 어때요? 두 사람이 다 와야 돼, 계약을 하려면. 아무도 과반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보라고. 과반수가 돼야지 점유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고요. 그냥 내가 지분이 만약에 3분의 1이다. 봐봐, 여기 땅인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럼 을이 3분의 1만큼, 이만큼 점유할 수 있는가? 못하는 거예요. 이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어야 된다?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반수라는 것은 여러분 2분의 1은 과반수도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니다. 이렇게. 다시.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해. 왜? 보존행위라는 것은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니까 각자가 한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런데 관리행위는 어떻게 한다? 관리는 지분의 뭐로 한다? 과반수.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과반수라고. 공유자가 아니라고. 지분의 과반수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12번을 보시면 여기요. 여기 보면 이제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무효인 등기다 또는 불법 점유다 이런 말이 나와. 무효 등기다, 불법 점유다. 그러면 무효 등기, 불법 점유 그러면 무조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우리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보존하니까 누구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점유한다거나 또는 임대를 주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건 암기해야 돼. 지금 봐봐. 지금요, 을의 지분은 3분의 2고 갑의 지분은 3분의 1이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요, 갑은 3분의 1이니까 갑은요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돼. 얼마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을은 과반수죠. 그러니까 을은요 점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은요 임대해 줄 수 있죠. 그 을은요 3분의 1만 임대를 줘도 되고 전부를 임대해 줄 수 있어요. 전부를 병한테 임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과반수하고 계약했으니까 이 임대차는 유효예요, 부유예요? 유효가 돼. 적법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사람이 지금요 어떻게 했죠?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을한테 지금 월세로 90만 원을 줬죠. 월세로. 그럼 여러분 봐봐. 이 90만 원 봐봐. 90만 원 뭐죠? 돈이죠. 돈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돈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돈은 각자가 지분만큼이에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을은 지분이 얼마죠? 3분의 2. 여기는 얼마죠? 3분의 1.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90만 원 받아고 자기가 월세는 줬어도 90만 원 받았으면 자기는 60만 원 가져가고 30만 원은 갑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요, 자기는 월세를 못 주죠, 임대를. 그런데 월세를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요? 을한테 가서 받아와야지 병한테 받아오면 안 돼. 왜요? 이 갑은요, 병하고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누가 계약을 했죠? 을이 계약했지 병이 계약한 적이, 갑이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지금 과반수죠. 그럼 과반수는 어떻게 하냐? 소수가 누구죠? 갑의 동의 필요 없어요. 아주 중요하죠. 갑한테 동의를 받지 않아요. 소수자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임대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기 멋대로. 그러면 자기가 임대를 했다. 그래서 월세가 9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 90만 원 중에서 자기 몫이 3분의 2니까 6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 3분의 1이다. 이 사람한테 3분의 1만큼 돌려줘야 돼. 30만 원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은요, 누구한테 월세를 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을한테. 병한테 달라가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 달라간다? 을한테 달라간다. 을한테.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지금? 자, 그럼 소수는 그럼 어떻게? 소수? 갑은 그럼 어떻게?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소수는 열 받아, 안 받아? 자기도 지분이 조금 있는데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아까 말했죠? 과반수는 소수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처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갑이 지금 열 받잖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 이 소수자가요, 소수가 단독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임대 주면 돼, 안 돼? 안 돼. 임대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과반수. 그럼 봐봐. 여기 점유하고 임대는 과반수가 있어야 돼. 과반수. 과반수인데 이 사람 지금 소수잖아요. 소수니까 점유할 수도 없고 임대할 수도, 임대하면 불법이 되고 점유하면 불법이 돼. 그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분이 3분의 1이 있는데 나는 소수니까 내 멋대로 점유 못해. 점유하려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병 봐봐, 병. 자, 봐봐. 여기 보라고. 지금 여기가 지금 갑이죠. 여기 지금 갑하고 을하고 여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갑이 있잖아요. 갑은 소수고 을이 지금 과반수잖아요. 을이 병하고 계약했잖아요. 병은 을하고 계약했지 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말 지금 알겠죠? 누구하고 계약했다? 을하고 계약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소수는 어떻게 해요? 소수는 자기는 지분은 있어. 3분의 1은 지분은 있지만 소수죠. 그러니까 이 소수는요, 병은 아까 뭐냐, 적법점유라고 해서 불법점유라고 그랬어. 적법점이죠. 병한테 인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병의 점유는 무슨 점유니까? 적법한 점유니까. 부당이득 차임 청구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누구한테? 을한테 청구해야지. 을한테. 을에게 3분의 1만큼 청구해야지. 을에게 청구해야지. 병에게 청구하면 안 되는 거. 왜?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 병은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을하고 계약했지 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과반수인 을하고 계약했지 소수자인 갑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갑은 이 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없다? 3분의 1만큼 30만 원 월세 청구할 수 없고, 내 것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만큼 나한테 땅을 돌려달라, 토지를 돌려달라, 인도해라, 반환해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소수가 되면 엄청나게 불리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공유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공유관계는 여러분 뭘 보느냐? 봐봐요. 을의 지분이 얼마예요? 을의 지분이 소수죠. 소수. 이제 바뀌었죠. 지금 소수죠. 이 소수가요, 소수가 지금 뭐라냐? 소수자가 여기서 이제 이거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을이 지금 소수로 돼 있죠. 이번에는 을이 지금 소수로 돼 있죠. 이 소수자가 을이 전부를 등기해. 을의 지분 얼마죠?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했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유자는 반드시 자기 지분만큼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해라. 공유자는 반드시 자기 지분만큼 뭐를 해라? 등기를 해라. 등기를. 그런데 이 사람의 지분이 지금 얼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지분은 3분의 1인데 전부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요? 3분의 1이 들어있죠. 3분의 1이 들어있죠. 그러면 3분의 1만큼만 유효이고 3분의 2가 무효니까 3분의 2를 말소를 청구하는 거야. 보존을 해서 3분의 2만 말소해야지 전부 말소 그러면 안 돼. 자, 봐봐. 을의 지분은 3분의 1인데 이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서 전부를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을은 자기 지분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은 유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 말소를 해야 된다? 3분의 2. 그래서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3분의 2를 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요. 을이 만약에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전부. 그런데 만약에 을이 점유하는데 잘 봐. 그럼 을이 점유하면 이건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죠. 왜요? 지분이 얼마니까? 소수니까. 소수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럼 여기 봐봐요. 만약에 갑이 과반수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갑이 소수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우리는 과반수는 뭐 할 수 있죠? 과반수는 뭐 할 수 있어? 점유할 수 있고 소수는 뭐 할 수 없어요? 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 지금 3분의 1인데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럼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이니까 인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과반수다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갑이 만약에 소수다 그러면 반환 청구를 못해요.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 못해요. 왜요? 한번 봐봐 여기. 자요. 여러분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도. 봐봐 여기 자. 내가 만약에 소수라고 해봐. 소수는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요. 없는데 만약에 내가 소수는 점유할 수 없으니까 얘도 소수야. 얘도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점유하고 있죠? 그럼 불법이잖아요. 불법인데 나도 소수야. 그러면 소수가 소수한테 인도 청구해. 너 불법이니까 나한테 인도해. 그럼 이 사람 인도하면 내가 받아야 되죠. 그럼 나는 소수인데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소수는 소수한테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소수는 뭐를 못 하니까? 인도를 못 하니까. 점유를 못 하니까.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방해 배제. 야, 너 나가. 거기서 그 땅에서 더 이상 농사 짓지 마. 너 나가. 이렇게 청구. 너 나가. 이렇게 청구하지. 그걸 뭐라 한다? 방해 배제라고 하는 거야. 너 나가. 이렇게 청구해야지.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이것을 청구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알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요 이것을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냥 이거 와가지고 무조건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요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저는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 지분만큼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 자기 지분만큼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알겠죠? 자기 지분만큼 뭐를 해? 등기. 그런데 두 번째는 점유는 어떻게 한다고? 과반수가 있어야 돼. 점유는.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지분만큼. 그럼 내가 3분의 1이면 3분의 1만큼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런데 점유는 과반수가 돼야지 점유를 해. 과반수가 안 되면 점유를 못 한다고. 과반수가 아닌데 점유했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그럼 불법이면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반환을 청구한단 말은 점유한단 말이죠.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과반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수가 소수한테 반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 못하고 뭐를 한다? 방해 배제. 나가라고 청구한다. 방해 배제. 너 나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도 소수가 소수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3자 공유자가 아닌 여러분 제3자 봐봐. 여러분 생각 좀 해봐. 여기 공유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갑하고 을이 공유자죠. 그럼 등기는 누구하고 해야 돼요? 갑하고 을이죠. 여러분 제3자는 말이 안 나와. 뭐라 나오냐? 병 또는 정 이렇게 나와. 갑하고 을하고 공유니까 병은 공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3자라고 그래. 시험에 나올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제3자는 절대로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만약에 병이 등기한다? 그건 무효이니까 보존행위로서 뭘 할 수 있다? 보존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로 청구해. 말소로 청구해. 그런데 제3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3자는 점유할 가능성은 있어. 제3자는 점유할 수 있다고. 언제 점유하죠? 제3자는
제3자는 언제 점유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제3자를 봐봐요. 제3자는 점유할 수는 있다니까요. 뭐는 못해도? 등기를 못해도. 여기 한번 봐봐. 만약에 이 병이요, 이 병이 제3자잖아요. 병이 과반수하고 계약을 하면 뭐 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고. 됐죠? 여기 소수하고 병이 하면 병의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이고. 왜요? 얘가 소수니까. 과반수하고 계약하면 병은 뭐고? 적법이고. 소수하고 계약을 하면 뭐가 된다?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점유를 할 가능성도 있어, 없어? 있죠. 누구하고 계약을 하면? 과반수하고. 소수하고 계약하면 점유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이 말이죠. 이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왔죠? 이 제3자가 점유를 하는데 병이 점유하면 이것은 불법이야. 왜요? 아까 우리 방금요, 병의 지분은 지금 얼마라고 그랬죠? 병의 지분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요.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소수죠. 소수자고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적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만약에 병이 병이 점유했는데 여기 불법인데, 만약에요, 여기서 만약 을이 과반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오케이, 적법이다, 적법 점유다. 적법 점유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이 과반수가 되면 적법 점유가 돼. 지금 여기 지금 을이 지금 뭐예요? 소수죠. 소수니까 적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이 되지만 만약에 을이 과반수가 된다. 그러면 병의 점유는 적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돈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계산은 부모 자식 간에도 깔끔하게 해야 돼요. 돈 계산은. 그러면 돈이죠. 돈은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어떻게 돼요?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돈은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이해됐나요?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청구하는 거예요. 각자가 지분 비율로 청구해. 알겠죠? 돈은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청구한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여기 봐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유자고 제3자고 돈하고. 그래서 공유자고 제3자고 돈하고. 근데 공유자고 제3자는 등기냐 점유냐. 알겠죠?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등기하지만 점유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과반수가 돼야 돼.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소수자는 임대를 줄 수 있다, 없다? 없고, 소수자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3자. 그럼 제3자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된다?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제3자는 누가 아니니까? 공유자가 아니니까. 제3자는 누가 아니다? 공유자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금요, 공유물 분할 청구죠? 청구를 앞에 분할이란 말 있죠?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공유물을 나눈단 말이죠.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냐? 협의상 분할하고, 협의로 나누는 것이 있고 재판으로 나누는 경우 있어. 협의가 성립하면 재판은 청구를 못해. 이게 아주 중요해. 협의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협의가 되면은 재판은 못해, 절대로. 그리고 우리가 재판상 청구를 한단 말은 협의가 안 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로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있고, 가격 배상, 대금 분할. 여러분 봐봐. 대금이란 거 뭐예요? 매매 대금. 그럼 또 뭐예요? 경매 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 경매 대금. 매매나 경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매나 경매. 알겠죠? 그럼 봐봐. 그러니까 여기 보라고. 현물은 공유자들이 나누는 거죠. 가격은요? 가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분을 다 산 거예요. 그럼 대금은요? 매매 대금, 경매 대금이잖아요. 매매 대금, 경매 대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대금 분할은요, 여기요, 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 제3자한테 팔아먹죠. 팔아가지고 매매 대금 돈으로 나눠가죠. 돈으로 나눠가는 것을 대금 분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가고 다른 사람한테 돈으로 주는 것을 가격 배상. 가격 배상이라는 것은 을의 것을 내가 샀다니까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서로 나누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 계약, 매매 계약이야.
계약은 법률이니까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니까 소유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서로가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교환이라고 하고, 이것은요, 갑이 을의 걸 샀으니까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186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할 때부터 소유자죠. 그런데 여러분요, 재판상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상 분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재판상 분할은 공유물 분할 청구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죠? 이것을 뭐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에 대한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 등기 없이 소유자가 돼. 등기 없이. 만약에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진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하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소송 중에 조정이 일어나면 뭐가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소송 중에 뭐가 일어나면 조정이 성립되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얘기를 해.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재판으로 분할할 때는 봐. 이건 무조건 남기면 안 되고 먼저 협의를 한다. 안 되면 재판을 한다. 알겠죠? 재판에는 뭐로 한다? 현물로 한다. 현물을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죠. 현물이 안 될 때는 경매를 한다. 경매하면 경매 대금이죠. 제3자한테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 갖는다 이 말이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 갖는다? 만약에 4분의 1씩이다. 공로니까 이렇게 나눠 갖는다. 이렇게 나눠 갈 때는 지분 비율하고 면적을 같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돼? 갑을병은 맹지잖아요. 갑을병은 명지고 병 한 사람만 좋은 거잖아요. 정 한 사람만.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적 가치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돈이나 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정 땅은 비싸고 갑을병 땅은 싸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면적을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 분할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만약에 그러면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전원이 참여해야 되는데 정이 분할해서 분할했는데 갑을병은 같이 남았으면 좋겠어. 왜요? 이 땅이 모두 해서 60평이야. 60평이면 분할하면 각자 15평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15평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60평이면 6억이야, 땅이. 그런데 15평씩 가져가면 1억 5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분할을 원하지 않으면 공유로 남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또 잘 나와.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땅이 있죠. 이 땅이 갑은 3분의 2고 을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분은요, 뭘 한다? 지분은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어, 지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공유 지분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저당 잡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돈은 지금 얼마를 빌렸다? 1억을 빌렸어. 1억. 그러면 이 저당권은요, 불가분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내가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무슨 이야기겠죠? 내가 돈 1억을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이 사람은 3분의 2고 이 사람은 3분의 1이죠. 그럼 이 3분의 1은 이 공유물 전체의 3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의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저당권도요, 1억 다 받을 때까지 전체에 얼마가 있다? 3분의 1만큼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내가요, 돈을 다 받지도 않았는데, 돈도 다 안 받았는데 공유물이 분할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3분의 2니까 갑이 3분의 2만큼 가져가고 을은 3분의 1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내 저당권은 을이 받은 3분의 1에만 집중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내가 말했죠. 돈 다 받을 때까지 어디에 미친다? 공유물 전부에. 그래서 분할물 전부 위에 미치는 거지. 전부 위에. 이 부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 전부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그래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큰일 나.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어디에 미친다? 분할물 위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이죠. 공유물 전부 위에
얼마만큼 미친다? 3분의 1만큼 미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공유물 전부 위에 3분의 1만큼 미친다. 아시겠죠? 언제까지요? 돈 다 받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공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유는 상당히 내용이 많죠. 알겠죠? 여러분요, 공유는 만약에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 그러면 양만 많고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한다? 분할할 때는 협의상 분할하고,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을 하고, 재판은 원래 현물 분할을 하고, 현물 분할이 아닐 때 경매를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우리가 이제 공유 관계에서는 소수하고 과반수를 봐야 한다. 과반수하고 소수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유에서는 자신의 지분만큼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과반수. 임대를 주려면 얼마 있어야 되고? 과반수. 소수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제3자는 절대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은 뭐죠? 부당이득이라든가 불법 행위라든가, 이것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부당이득을 뭐라고 한다?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돈은 어떻게?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 지상권이 얼마 안 돼요. 한 30분 동안만요 지상권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